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비 전략 미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연일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중 저점 수준에 이른 이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일주일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4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4% 이상 급락하는 거는 이제 올해 접어들어서 처음의 하락폭인데 사실 국내 부분은 조금 오늘 좀 변동성이 좀 크죠.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의 성격이 좀 깊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제 추가적인 매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사실 차익 실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다음 주를 접근하는 전략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로 보면 해외 쪽은 이번 주에 크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어제 미국의 그 페이스북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보였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주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FOMC 회의 금리 동결 이후에 계속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비둘기파적인 발언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천천히 간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에 시장에 정말 나쁘게 받아들였다면 미국 증시까지 조정을 보였어야죠. 근데 그렇지 현재 소망은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 자체가 달러화를 지금 계속 약세로 이끈다는 거죠. 그럼 달러화가 약하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원화의 강세, 상대적이니까요, 통화는 원화의 강세를 이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제 유가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어느새 벌써 배럴당 49달러까지 왔습니다. 사실 지난 사우디 쪽에서도 추가 정산 이슈, 감산 이슈도 있고 또 마침 미국이 4주 연속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만 다시 어느새 49불까지 올라갔죠. 또 유가와 달러는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어떤 불안 증성은 다시 한번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대외 여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문제는 국내입니다. 글쎄요, 오늘 지수만 놓고 보면 코스피는 이제 2400선의 이탈 위협을 갖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은 조금 더 심하죠.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 중기, 수급선, 심리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제가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락 자체가 여전히 코스닥의 IT주의 급락을 좀 이끌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락의 주 원인에 외국인 매도가 있기 때문에 주중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오늘 5일 연속 매도고 이거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1조 이상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약간 해석의 차이는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다 파는 게 아니고 IT만 파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조금만 더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 상반기 장을 이끌었던 건 또 뭐였죠? 그럼 또 IT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셀 IT가 될 수도 있고 셀 코리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중 다음 주에도 사실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개별주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와중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 나왔던 추경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소비 심리 지수가 좀 호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라고 대표되는 의류 업종이라든지 이마트점들이 포진된 유통업종, 신세계 이런 필수 소비재주들은 지금 약간 IT주 조정에 반등이 나오는 약간 그런 기술적 흐름이 좀 나오는 그런 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 업종별로 또 부문별로 함께 좀 나타나는 흐름이 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챙겨보기 전에 일정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정들 예정도 있나요? 네, 좀 빨리빨리 봐도 될 것 같아요. 월말, 월초에는 보통 이제 제조업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6월 미개월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넘기겠습니다. 화요일 날 조금 중요한 이제 미국의 이제 마켓 PMI 제조업 지수하고 중국의 차이신 PMI 제조업 지수인데 사실 미국 쪽은 PMI 제조업 지수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6월 달에 미국이 이 PMI 지수가 57.8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5월 달이 54.9였기 때문에 6월 달 같은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상당히 잘 나왔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제 애플인데요. 사실 이제 가장 저도 관심이 가는 것이 그래도 미국이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애플은 다우 종목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또 이쪽 나스닥에도 포함되어 있죠. 시장에서는 작년 주당 순이익이 대략 1.57달러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1.42달러에서 1.57달러로 조금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애플이 올랐다고 우리나라 주식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의 미국의 기술주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준다면 다음 주 8월 1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마 8월 2일 날 반영되겠군요. 애플의 실적 발표를 조금 체크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이번 주 카카오가 좀 뜨거웠죠. 네, 카카오뱅크도 뜨거웠습니다만은 카카오의 어떤 뭐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택시로 대변되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8월 1일자로 분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점수를 준 게 없잖아 있어요. 그동안 카카오가 많은 오토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서 수익성을 못 냈었는데 요것 자체만 별도 법인으로 톡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8월 1일 날 공식 출범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장을 좀 바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8월 2일 날 1일 날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발표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목요일은 영국의 통화정책회의 BOE인데요. 최근에 뭐 글로벌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봐도 금리는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사실 지난 7월 달에 BOE 통화정책회의에서 8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영국의 영란은행 쪽에서 금리 올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또 막상 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죠. 지금 메이 총리의 지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브렉시트 협상 이런 것 자체가 본격 개시됐기 때문에 아마 약간 인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동결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고용 동향에 주목해야죠. 사실 6월달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0만 건이 늘면서 약간 고용 시장이 상당히 호전을 이어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일단 그걸 좀 전가를 추세가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주요한 업종별 섹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이제 IT 업종에서 다시 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외국인 매도하는 거를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화가 강하기 때문에 평가손 기준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강하게 되면 달러 베이스로 환산하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데, 거꾸로 이미 주식을 삼성의 지분율을 지금 50%를 갖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7천만 주가 넘습니다. 7천만 주가 넘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보유 관점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또 일단은 팔아야겠죠. 또 하나가 제가 바라볼 때는 하필 이번 주에 왜 많이 팔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최고의 실적을 보여준 종목 위주로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헛웃음이 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삼성전자 14조, SK하이닉스 3조, 삼성 SDI 7분기 만에 흑자 전환, 삼성전기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IT주에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외국인 IT 대형주 매도 여부가 아마 지수의 저점 논리를 좀 분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하게 저는 뭐 얼마까지 내려간다, 얼마까지 올라온다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외국인 IT 매도 자체가 셌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다음 주 코스피 지수의 어떤 하방 지지라든지 시장의 강세를 좀 판단하는 지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또 약간 이제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 시즌인 게 사실 펀드 매니저도 휴가를 가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휴가 시즌 들어가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도 사실, 개인이라 그러면 이제 작은 개인이 아니에요. 약간 구찌가 크다 그럴까요? 네. 잘못된 표현이군요. 투자금이 큰 개인 투자가들도 몸을 좀 사릴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자금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분명히 뭐 SK 하이닉스든 다른 종목들의 전점을 늘어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워낙 하락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리 좀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약세가 좀 진정되는, 그럼 조금 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용수철처럼 주가도 그러고 시장이 바운더를 합니다. 그 1차 맥점을 무조건 정확하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게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일단 1차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짧은 조정이든 뭐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1차 반등을 노리는 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IT주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IT가 아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IT가 계속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원화가 강하다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의류라든지 유통 또는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 쪽으로 매기세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BIT라는 거죠. 예, BIT 쪽에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그림에서는 저도 다음 주를 이제 시장의 저점을 찾으면서 IT를 공략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실 때 대안 섹터로는 이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또 투자의 한 방편을 좀 찾아보자,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장 흐름 정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 미리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